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지안입니다. 심화 문제집 강의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을 다녀와가지고요. 지금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렷하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태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군대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빨리빨리 못 올렸는데 일단 죄송해요. 제가 6월 그리고 최대한 7월 초까지는 저의 바람이지만 7월 초까지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자, 그러면 74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기의 내용을 읽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따라 옳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시각처에 들어가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이 제가 이 심화 문제집에 실어놨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 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꼭 숙지를 하시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문제만 풀지 마시고 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을 숙지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숙지했다고 저는 감안하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전화를 걸었대요. 제가 요즘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평소에 단골이니까 제 피부 데이터가 있을 거다. 맞춤 화장품을 조제해서 택배로 붙여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법령에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리 소비자가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 소비자의 맞춤 화장품을 조제해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조제를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손님, 맞춤 화장품은 전화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조제하는 건 안 되겠지만 맞춤형 화장품을 전화로 판매하면 안 된다 라던가, 맞춤형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뭐 판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뭐라고 정확히 나오냐면, 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에 대해서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을 두진 않는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전화로 하든가 뭐 인터넷으로 하든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취지가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 충족, 그리고 이제 피부 진단, 그리고 선호도를 파악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거나 전화로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려면 대면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아무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맞춤 화장품은 전화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만약에 내 피부 상태를 체크를 했고,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날에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어제 거기에 피부를 측정을 했는데요. 제 피부 측정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좀 배송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뭐 사실 바로 어제 측정을 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피부 측정이 뭐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뭐 전화로 뭐 그렇게 하면 좀 그건 좀 약간 위험하겠죠. 미리 조제를 해놓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소비자의 그런 충족 같은 거를 무시한 채로.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제 피부 자료가 거기 다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했더니, 화장품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한하는 건 뭐냐면요, 화장품 법령에서 제한을 하는 건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미리 맞춤 화장품을 조제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업체에. 제 화장품을 좀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소비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해드릴게요. 이건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배송을 해가지고 제 피부 상태가 어떻고요, 저렇고요, 제가 지난달에 거기 피부 측정을 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이 들어와서 들어온 주문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맞춤 화장품을 조제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한데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 제가 요즘 좀 피부가 울긋불긋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장에 어제 딱 만들어 놓은, 주름 개선 화장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어,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의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객님들께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고 제가 이를 판매한다면 맞춤형 화장품 취지와 비교하여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데 이거를 화장품 법령으로 제한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매장에 방문할게요.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1번 기억에서 고객이 단골이고 고객 피부 측정 자료가 있다면 방문하지 않아도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여 배송시킬 수 있다. 이거는요, 고객이 단골이고 피부 측정 자료가 있으면 맞춤형 화장품을 배송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이건 법령 조항이 아닙니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저 이제 이런 단골이 아니고 고객 피부 측정 자료가 없어도 맞춤형 화장품을 전화로 이제 주문을 하면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배송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2번 화장품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뭐 주문 넣는 건 상관은 없는데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애매하게 질의응답집에서 식약처 반포 질의응답집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디귿에 의거하여 맞춤 화장품은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판매될 수 없다. 디귿 판매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을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리을은 적절합니다. 말은 적절하죠.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를 판매하면 취지랑 비교하여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리을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리을에서 전화로 맞춤 화장품은 판매할 수 없지만 인터넷은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75번 넘어갈게요. 보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납품한 벌크 제품에 관한 사항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틀린 설명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런 전성분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았대요. 이런 화장품이 있나봐요. 이런 전성분을 가진 화장품. 이 화장품에 대한 품질 성적서인 것 같습니다. 성분별 함량표네요. 그쵸. 이 정도가 함량되어 있다. 뭐 이런 함량표인 것 같아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주름 개선이 고민인 고객에게 위와 같은 벌크 제품에 아데노신을 배합하여 판매할 수 없다 했죠. 아데노신은요,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원료죠. 그래서 이런 식약처장 고시 기능성 원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배합할 수 없습니다. 2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피부 진정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 벌크 제품에 병풀 추출물을 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고요. 1번 옳고 2번도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은 벌크 제품에 소듐 아이오데이트를 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소듐 아이오데이트는 대표적인 보존제 성분입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보존제 못 넣고요. 그리고 기능성 고시 원료도 못 넣어요. 그렇죠. 이런 성분들, 자외선 차단 성분도 당연히 못 넣고요. 이런 성분들은 못 넣는다라는 거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로 위의 벌크 제품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배합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했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그 벌크 제품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이미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와 같은 조성 목록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가 된 거죠. 이미 이거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납품을 하는 건데 이게 법령에 정확히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칙적으로는 맞춤형 화장품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혼합은
금지되어 있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내용물을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사전에 이러한 원료 나이아시나마이드라고 써있네요. 여기 그죠? 나이아시나마이드 3%라고 이미 보고를 했어요. 이러한 사전에 이런 원료를 포함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보고를 한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이러한 보고를 제출한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조합과 함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원료만 혼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화장품 아니 저기 화장품 책판업자가 이런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따로 빼서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능성 화장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때는 저기 식약처장에게 이러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3% 들어간 상태의 이러한 것을 이미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니 통과가 된 거니까 이걸 따로 빼가지고 나이아시나마이드 원료 따로 이거 내용물 따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책판업자가 납품을 했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3%까지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한해서 다른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여야 하고요. 3%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 5%안 돼요. 나이아시나마이드 말고 뭐 알파 비사브롤 막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4번도 좋은 설명이 괜찮은 설명이고요. 볼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 화장품 내용물로 위의 벌크 제품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 말고 이거를 빼서 판매했을 때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그 벌크 제품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제외한 다른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 알파 비사브롤, 알부틴 이런 거 배합할 수 없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75번의 답은 3번입니다. 7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76번. 다음 중 맞춤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이란 뭘 말하냐?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말을 하냐면 벌크 제품을 말을 하고요. 이 벌크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마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벌크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다 이러면 틀린 설명입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들고 가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포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화장품 로션이나 크림 용기 그 용기에 넣지 않은 상태의 드럼통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약간 가변형 용기에 넣어놨거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벌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정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제품은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제품에다가 모든 공정을 마쳤다. 그러면 벌크 제품인데요. 이러한 벌크 제품은 포장이 안 된 제품을 말을 하고요. 포장까지 다 했다. 이런 것을 완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냐? 안 되죠.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 구입해서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구입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번. 화장품의 유형 중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은 없습니다. 13가지 화장품의 유형이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별표 자료 법제처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13가지 화장품의 유형 중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없는 혹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다룰 수 없는 화장품의 유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연모제 가능하고요. 채모 제거제 가능하고요. 뭐 채취 방지용 화장품 가능합니다. 그런 화장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조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저는 아까 했네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그러니까 법령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쵸? 자, 77번 보기를 참고해서 다음 중 틀린 설명은 했네요. 77번 넘어갈게요.
어, 그냥 바로 문제부터 볼게요. 가에서 미경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혼합 소분할 수 없다 했는데 가를 볼까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미경 씨. 미경 씨는 시험만 응시하고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조제관리사 자격증도 없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지금 조제하고 있네요.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혼합 소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2번 가에서 2번 볼게요. 가에서 세라마이드 성분을 배합하여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세라마이드는 기능성 고시 원료는 아닙니다. 세라마이드는 기능성 원료이긴 해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세라마이드를 화장품에 좀 섞어서 바르시면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부들해지거든요. 이 세라마이드가 촉촉한 이제 피부 지질막 성분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그런 피부 장벽을 높여주는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는 기능성 원료이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시 혼합할 수 없다. 혼합할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기능성 원료이긴 하지만 기능성 고시 원료는 아니기 때문에 혼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따라서 77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나에서 혁수는 3년 동안 나를 볼까요? 자격시험 응시 후 부정행위가 발각돼서요 자격을 취소당했대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당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다에서 금미는 했는데 금미와 준석은 일산의 한 판매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금미는 작년에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준석은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금미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준석은 불법이죠. 금미는 괜찮네요. 금미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금미 어디죠? 3번 하고 있었네요. 나에서 혁순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부산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밤 12시에 지금 강의를 빨리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해서 금미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을 소분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해서 혼합 소분을 할 수 있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은 소분할 수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아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죠. 그렇죠? 없다 그랬으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자, 5번. 타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혼합소분 활동을 하는 자는 2명이다. 읽어보면 되겠네요. 저는 땡땡사에 이게 좋다. 가격이 비싸니까 반만 덜어달라. 이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크림이잖아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금미 이거 좀 안 되죠. 이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은 소분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그래서 준석 씨 일이 좀 와줘요 했더니 저 지금 다른 분 조제를 하고 있어서요. 준석 일단 불법 그죠? 준석은 지금 자격증도 없는데 준석 불법. 그리고 고객님 제가 저기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직접 소분해 주시겠어요? 고객이 지금 소분을 하고 있죠. 지금 저울로 재가지고 지금 측량까지 하고 있어요. 따라서 준석과 고객이 자격이 없음에도 혼합 소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2명이 맞네요. 따라서 옳은 설명이 아니라 틀린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죠? 자, 78번. 미용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질의응답집을 꼼꼼히 보셔야 하는데, 미용실에서 미용사가요, 그 막 고객이 원하는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 색깔이. 그래서 저는 애쉬 브라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애쉬 색깔하고 브라운 색깔하고 막 섞고 거기에 뭐 다른 또 염료를 또 막 섞잖아요. 이거 맞춤 화장품을 조제하는 행위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무슨 고객이 원하는 그런 소비자의 그 원하는 정도와 니즈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한 원료들을 이렇게 다양한 지금 내용물을 섞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물을 연모제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섞었다면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하는 것이라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갔다.
그런데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사가 고객님 염색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섞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으로 보지 않는데, 고객님 미용실에 잘 오셨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근데 미용실에 연모제가 참 시중에 파는 연모제보다 훨씬 잘 들더라고요. 그 미용사님, 이거 제가 원하는 머리카락 색깔로 이렇게 연모제를 이렇게 조제해서 저한테 연모제만 판매하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연모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판매를, 연모제 자체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이런 경우에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미용실 있죠. 그 미용실 역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자체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조제한 것,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미용실 역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미용사 역시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한 상태이어야지만 연모제를, 내용물을 혼합하여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모든 설명을 들으시면 78번의 답이 4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차례 들어볼게요. 가에서 미용사는 연모제를 혼합하였으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는요, 염색을 시키려고 지금 염색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미용사는 연모제를 혼합,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가에서 연모제가 액제라면 혼합 소분할 수 없다. 액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연모제가 액제든 뭐든 크림제든 로션제든 그 서비스, 염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번 가에서 연모제가 아니라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혼합하였다면 적법하지 않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연모제든 연모제가 아니든 퍼머넌트 웨이브든 아니든 헤어 스트레이트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뭐 네일 아트든 아니든 뭐 다 상관없어요. 연모제든 모든 간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증이 필요가 없지만, 판매를 위해서 그 연모제 자체, 퍼머넌트 웨이브 자체, 헤어 스트레이트너 자체, 매니큐어 자체, 이런 자체를 판매하기 위해서 혼합했다면, 이런 경우 혼합이든 소분이든 혼합했다면, 소분했다면 그것은 적법하지 않겠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할 테니까요. 4번 나에서 혼합한 연모제로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날 보면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시간이 없다고 했나? 시판되는 염색약은 미용실에서 하는 만큼 염색이 잘 안 되니까 염색약을 따로 팔아달라.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미용사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곳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죠. 미용실이. 따라서 이 4번은 옳은 말입니다. 혼합한 연모제로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나에서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 가격을 낮추어 연모제만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공정거래법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집어넣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틀리라고 넣었어요. 그냥. 따라서 7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옳은 건 4번입니다. 79번은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이겠죠? 네. 염색 서비스를 위해, 웨이브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격이, 마침 조제관리사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 연모제를 조제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8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른 것은 했네요. 옳지 않은 행위. 자, 1번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맞춤 화장품 내용물에 스쿠알렌을 배합했다.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맞춤 화장품 내용물, 이미 이 내용물은 책판업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책판업자가 기능성 화장품 보고든 신고든 여튼간 적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벌크 제품으로 받았을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그렇죠. 근데 이곳에 스코알렌을 배합을 했대요. 이게 관건이네요. 스코알렌을 배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제관리사는 스코알렌을 배합할 수 있습니다. 스코알렌은 대표적인 탄화수소류죠. 스쿠알렌은 상어의 간유에서도 나오고요. 특히 올리브유, 요즘은 올리브유에서 화장품에 쓰이는 거 올리브유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식물성 스쿠알렌, 올리브유에서도 이제 올리브에서도 지금 스쿠알렌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스쿠알렌이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자, 2번. 여튼 1번은 가능해요. 자, 2번. 조제관리사 자격 없이 염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무제를 혼합한 미용사 가능하다 했고요. 자, 3번.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품질 성적서를 통해서 품질이 적절함을 확인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정말 잘 한 거죠, 이거는. 항상 여러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을 공급을 받든 원료를 공급을 받든 뭘 받았을 때는 항상 품질이 적절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꼭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 하나의 맞춤 화장품을 조제하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그 질의응답집에 뭐라고 나오냐면 맞춤형 화장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하고 원료를 혼합해서 품질 등이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대신에 이런 품질이 문제가 없다. 이걸 미리 확인하고 검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A 책판업자한테 받은 내용물에 B 책판업자한테 받은 원료를 섞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5번. 맞춤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요. 저기 뭐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한댔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바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81번. 다음은 주근깨가 고민인 고객과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길재의 대화다 했는데, 고객님 피부 상태부터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피부가 상당히 건조하고 주근깨가 올라왔다.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를 혼합해서 조제를 해준다 했더니 이거 발랐더니 피부가 좀 안 좋아졌대요. 볼게요. 그러면 1번. 해당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위의 화장품 사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15일 이내입니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15일 이내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2번. 위의 성분 분석 의뢰표에 의거하면 위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다 했는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따르면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납 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괜찮죠? 납의 기준은 50하고 20이 다죠. 50하고 20, 50 이하, 20 이하. 근데 둘 다 이제 어쨌든 5니까 괜찮아요. 수은 5. 수은은 안 됩니다. 수은의 기준치는 1이에요.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에요. 그램당 1 마이크로그램 이상 를 초과해서 검출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부적합이네요. 자, 3번. 밑줄 친 아스코빅 애시드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혼합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다. 혼합할 수 있습니다. 아스코빅 애시드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가 아니에요. 다만 그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인 것들이 있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성분들,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런 성분들은 혼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스코빅 애시드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혼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위의 성분 분석 의뢰 결과서에 따르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사전에 품질 성적서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품질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 납이 지금 시험 결과에서 지금 초과됐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초과됐어요. 그런데 이 화장품은 분명히 이 화장품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한 건데 어쨌든 내용물에 납이 들어있었든 원료에 납이 들어있었든 이 각각의 이런 내용물이든 원료든 품질 성적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품질 성적서의 납 부분을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지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지금 사전에 품질 성적서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납이 지금 기준치 초과 아니다 죄송합니다. 수은이죠. 계속해서 말 헷갈리네요. 죄송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은 수은이 지금 결과 초과됐잖아요. 따라서 품질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화장품을 어쨌든 최종 판매자가 누구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잖아요. 그래서 최종 우리나라 화장품은요 최종 판매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품질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자, 5번 위의 성분 분석 의뢰 결과서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했는데 포름알데하이드는 2000이죠. 따라서 2000보다 지금 1500이니까 지금 높게 나온 게 아니라 낮게 나온 거예요. 기준치보다. 그래서 적합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에 한해서는 적합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자, 82번. 보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 성적서이고, 보기 2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인 강수 씨가 맞춤 화장품에 혼합하기 위해 보관해온 원료의 목록이라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강수 씨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상담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제품에는 디옥산이 검출되었는데 제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했는데 디옥산 보시면 98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디옥산은요 그 기준치는 100이에요. 그래서 100 이하죠. 따라서 이 디옥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괜찮습니다. 1번은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제가 요즘 기미하고 주름 때문에 고민이 된다 했는데, 지금 미백 기능성 고시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위의 내용물에 볼까요? 미백 기능성 고시원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 당나무 추출물 있네. 당나무 추출물이 있네요 지금. 근데 그런데 이 문제를 진짜 잘 봐야겠네요. 정말 문제를 제가 만들었지만 보면 보기 1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 성적서래요. 이 보기 1이 내용물이고요. 보기 2는요 원료의 목록이래요. 맞춤 화장품에 혼합하기 위해서 보관해온 원료의 목록이래요. 보기 2는 전성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물을 보라고 했으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고 이건 원료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그래서 내용물을 보시면 아데노신, 아스코빅 애시드, 디옥산 뭐 여기 나오는데 어딨죠?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는요. 여기 하나도 없죠 지금.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고요. 아스코빅 애시드는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죠 아예. 디옥산, 디부틸프탈레이트, 카드뮴은 기능성하고 전혀 거리가 먼 중금속이고요. 따라서 답은 아니다. 2번은 틀린 설명이죠. 그리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디메치콘 그랬는데 다이메티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다이메티콘. 디메치콘은 뭐냐면요. 이거는 실리콘 오일이에요. 그래서 퍼짐성이 되게 좋아요.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실리콘 오일인데요. 피부에 약간 광도 돌고 실리콘 오일인데요. 이 실리콘 오일이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3번 이 제품은 아데노신이 99%가 함유되어 있다. 더 좋은 것이냐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99%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뭐 아데노신 99%에 얘는 102%에 뭐 합치면 지금 몇 %인가요? 이 화장품은 전체량이 100%가 아니라 뭐 전체량이 뭐 200%가 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처음에 아데노신을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에 10만큼 넣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서류에는. 그런데 이거를 시험을 해봤더니 10만큼 들어있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9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 10을 100으로 잡으면 9만큼밖에 없으니까 아데노신이 90%밖에 안 들어간 거죠. 그 서류에 기재된 그 표시 기준
그 표시 기준에 의거해서 몇 퍼센트냐, 이게 바로 품질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99%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류에는 아데노신이 100 들어있다고 써 있었는데 실제로 아데노신을 측정을 해보니까 100이 아니라 99만큼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데노신이 뭐 99%, 뭐 104%뭐 이렇게 있다고 뭐 더 좋은 거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따라서 그냥 표기된 양만큼 있다, 양보다 조금 미흡하다, 근데 뭐 그거나 똑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주름 개선과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조제해 주세요 했는데, 위의 내용물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데노신이 주름 개선 기능 고시 성분이잖아요. 따라서 4번 틀린 설명이고요. 자, 5번 위의 내용물에 탄닌 성분을 포함하여 조제해 주세요. 탄닌이 약간 피부에 좀 약간 탄력을 주고 약간 피부의 모공을 약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탄력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드름 환자들이, 그러니까 여드름 있으신 분이 좀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님, 위의 내용물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왜냐면 왜 보시면요, 보시면 디옥산의 기준치는 100이에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디부틸 프탈레이트도 프탈레이트류를 그 프탈레이트류 해당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합쳐서 100 이하면 되는데, 이건 어쨌든 하나만 나와 있어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어쨌든 100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무관해요. 그래서 뭐 판단할 수 없고, 카드뮴 10 그랬는데 카드뮴의 기준치는요 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에요. 따라서 지금 기준치의 2배가 있거든요. 카드뮴 중금속이 지금. 따라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네요. 83번 갈게요. 위의 품질 성적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 화장품의 시험 결과이고, 보기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의 전성분 표시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A가 고객에게 할 말로 옳은 것은, 이 제품에 납이 검출되어 있는데 납은 50하고 20인데 지금 둘 다 이하죠. 따라서 판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 제품의 성적서 보존제 무첨가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페녹시에탄올 있죠?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입니다. 틀렸고요. 자, 3번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 했더니, 이 제품은 주름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다 했는데요. 볼까요? 아데노신 있고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있네요. 아데노신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미백 기능성 고시. 따라서 둘 다 있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4번 볼까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이 제품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시면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외선 차단 성분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카페 같은 데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5번 이 제품은 아데노신이 102%, 이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뭐 아데노신이 100%가 넘게 함유됐다고 해서 뭐 더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양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검증하는 것 뿐이고요. 미백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인데 왜 미백에 효과가 있나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맞죠? 자, 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다음 품질 성적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 화장품의 시험 결과이고, 보기는 그러한 제품의 전성분 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A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상담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꼭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들을 제가 넣어놨죠. 고객과 그 조제관리사가 대화하는 이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꼭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84번도 그러한 훈련의 연장선으로 제가 출제를 하였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이 제품에 비소가 검출되었다. 비소 보시면 지금 10일 나와 있네요. 비소의 기준은 1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지금 초과했죠. 그래서 판매 금지 후 즉시 회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중금속 같은 거, 이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은 위해성 등급이 나 등급이었죠. 그래서 이런 위해성 등급이 나 등급이므로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84번은 1번입니다. 2번 이 제품의 성적서를 보니 보존제가 없네요 했더니 보존제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전성분
성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클로페네신이 보존제로 쓰였습니다. 자, 3번. 요즘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 더니 주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미백에는 도움이 된다 했는데 주름 개선에 레티놀이 들어갔네요. 레티놀은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죠. 당나무 추출물 이것도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네요. 그쵸? 4번. 이 제품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나 했더니 자외선 차단 효과는 없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가 나와 있죠.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는 UVB를 차단하는 주로 UVB를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고요. 이 성분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하와이나 막 이런데 그 산호초를 파괴하는 성분으로 그 백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특히 이제 하와이에서는 아예 그냥 법제화돼서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랑 벤조페논 3, 벤조페논 다시 3 이 두 가지 성분은 자외선 차단제에 이제 포함되면 안 되는 성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도움이 되겠죠. 5번이죠. 이 제품은 레티놀이 104%나 함유되어 있네요. 더 좋은 겁니까? 이건 말씀드렸죠. 레티놀은 그리고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85번 마지막 유형이에요. 이제 이 유형 비슷한 유형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훈련입니다. 마지막 훈련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래요. 자, 85번. 이 품질 성적서는 책판업자로부터 수령한 시험 결과고 보기 2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전성분 표기라고 합니다. 상담으로 옳은 것은 이 제품에 수은이 있네요. 수은의 기준은요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죠. 여러분 이 중금속 유해 화장품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제가 법제처에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거죠. 일단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어디에 나오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6조에 나옵니다. 그렇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나온다는 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꼭 외워두시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걸 다 외우시는 거죠. 모두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문제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지금 이 기준이 지금 그람당 비소가 10 마이크로그램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라고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낼 때는 지금 친절하게 똑같은 단위로 지금 냈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오지만 좀 어렵게 단위를 이제 장난을 쳐요. 단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제가 이번에 봉투형 모의고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투형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심화 문제집 풀어보시고요. 봉투형 모의고사는 시험 직전에 꼭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투형 모의고사 역시도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할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단위가 마이크로그램이죠. 이거를 미리그램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람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보시면 화장품의 그람당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장난질을 하냐면 50g의 화장품에 비소가 500 마이크로그램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요. 근데 이건 보세요. 지금 그람당이죠. 1g당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어야 해요. 그럼 여기에 50을 곱해주면 50g에는 50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것도 제가 봉투형 모의고사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고 봉투형 모의고사 꼭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수은의 기준은 1입니다. 1. 그래서 지금 제가 85번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85번. 그래서 이 제품에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수은이 0.9죠. 그래서 수은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치 적합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존제 무첨가. 보존제 볼까요? 보존제 뭐가 있나?
보존제 보시면 벤질 알코올 있네요. 예, 벤질 알코올은 1%까지 넣을 수 있는 보존제 성분입니다. 3번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 했더니 주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미백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죠?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고시 원료고요. 4번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냐 했더니 지금 이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 저기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죠. 살리실릭 애시드 는 이제 기능성 고시 원료이고 이건 역시도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고시 원료입니다. 살리실릭 애시드는 바하 성분이고요. 이거 피부에 발랐을 때 각질을 제거해주고 그 각질 내에 있는 그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피지 같은 거 제거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는 화학적 필링제입니다. 그래서 바하는 지용성이고요. 아하 같은 경우는 과일산이죠. 아하는 수용성이고요. 아하는 과일산 성분들 아니면 열매, 아몬드 열매 아니면 락틱 애시드, 그런 우유, 젖산 이런 것들은 다 아하입니다. 수용성 성분의 성분입니다. 그럼 바하가 더 셀까요? 아하가 더 셀까요? 바하가 더 세요. 화학적 필링제 중에서는 바하가 더 셉니다. 얘가 조금 더 강한 성분들입니다. 볼까요?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냐 했더니 지금 바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 한 것 같으니까 지금 기능성 화장품 제품의 전성분 표시이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5번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넘어갈게요. 86번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A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B의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옳은 설명은 사장님 이번에 입고된 맞춤 화장품 품질 성적서 확인했어요? 품질 성적서는 실질적인 혼합 및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조제관리사께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품질 성적서의 최종 확인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에 나오거든요. 판매업 법령에 따르면 관련 법령이 있어요. 식약처장이 고시한 법령. 그 법령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 중에 품질 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조제관리사가 아니라요. 이거는 마판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86번의 답이 1번인 거예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화장품 법령에 따르면 A가 아니라 B입니다. B가 누구냐면 B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레티닐 팔미테이트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2%가 미달되었으므로 유통 판매시킬 수 없다. 레티닐 팔미테이트 볼까요? 레티닐 팔미테이트 이게 어떤 화장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액제인지 크림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에 보통 95%거든요. 그래서 95% 이상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95% 미만인 경우에는 주 원료 함량이 미달된 경우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액제, 로션제 뭐 다 할 거 없이 95%거든요. 그래서 98%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시중에 유통 판매도 괜찮습니다. 3번 나비 검출됐으니까 부적합하다 했는데 지금 나비 지금 0.2죠. 나비 기준은요 50하고 20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은 50 그리고 그 밖의 제품은 20이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0.2니까 기준치에 완전 적합하죠. 따라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함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4번 위 화장품은 메탄올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수은은 적합하지 않다 했는데 수은은 0.9죠. 수은의 기준은 1이었어요. 수은이 적합하고요. 메탄올이 부적합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애시당초 불검출이니까 상관없고요. 적합한 거고요. 메탄올은 0.25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메탄올은요 0.2% 이하여야 해요. 0.2% 이하여야 되는데 0.2%보다 초과됐죠. 따라서 메탄올이 부적합입니다. 87번 보기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미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보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미진이 아니라 미정인데 그죠? 그래서 미정 제가 현재 대구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네요. 그런데 이 판매업자가
직접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 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직접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이거 저기 검사소 같은데, 시험소 같은데 다 맡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 제공하는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냥 품질 관리를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만,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품질 성적서 잘 확인했는데, 그래도 품질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그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7번에 1번은요,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까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것을 통해 품질이 적절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성적서 아니면 품질 검사 성적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 품질 성적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품질 성적서를 제대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품질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써있네요, 바로.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춤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이라고 볼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입니다. 시중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그럼 유통이에요, 그건. 그래서 유통 화장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맞춤 화장품이 유통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그 안전관리,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체 6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 기업과 따라서 이 답은 몇 번이에요? 87번에 3번이죠. 3번이 틀린 거니까. 기업과 디귿 중 틀린 내용은 한 개이다. 기억과 디귿 중 틀린 내용은 하나죠. 기억이 틀렸네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거니까. 니은은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그쵸? 품질 성적서는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은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88번. 다음은 맞춤 화장품 가이드라인의 맞춤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의 일부이다. 이건 맞춤 화장품 영업 범위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내용물이죠.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과 원료를 섞었네요. 내용물 A는 내용물, B는 원료. 근데 여러분 현행법상 내용물은요, 화장품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을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내용물은 무조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B는 원료죠. 원료는 상관없어요. 원료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 사도 되고요. 원료는 그거 말고도 뭐 원료 상한테 사도 되고 뭐 그런 데서 사도 됩니다. 아니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을 받아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용물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A의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 화장품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A는 내용물입니다. 화장품 내용물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돼요.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물은 무조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거기에 어쨌든 1번 틀렸고요. 그래서 2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는 상관없다 그랬죠. 원료는 제조업자로 제공받든 책판업자가 제공받든 맞춤 화장품이 판매업자가 직접 사든 상관없어요. 원료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88번. 답은 2번입니다. 3번.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수입된 A. 안 되죠. 내용물이 수입됐다.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든 수입이든 제조든 내용물은 무조건 누구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4번. B는 색, 향, 기능성 고시 원료 등이 해당된다. 원료는요, 기능성 고시 원료 안 됩니다. 색은 되고요, 향도 되는데요, 기능성 원료만 해당됩니다. 기능성 고시 원료 안 됩니다. 5번. 맞춤 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 법령상 수입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A죠, A. 화장품 법령상 수입자의 제한이 있는 것은요, 내용물이에요. 화장품 내용물. 책임 판매업자만 수입할 수 있어요.
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는요, 화장품 법령상 수입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원료를 수입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88번의 답은 2번. 89번. 네, 89번 보겠습니다. 선지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민지는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을 납품받을 수 없다.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을 납품할 수 있는 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뿐이라고 했죠? 1번 틀린,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2번, 에틸 에스코빌 에틸.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에틸 아스코빌 에틸. 에틸 아스코빌 에틸은요, 미백 기능성 원료죠. 그래서 이걸 보고 주름 개선이라고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대요. 그럼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다. 맞네요.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볼게요. 맞춤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제한은 없다. 원료에 대한 제한은 원료에 대한 화장품 법령상 원료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랬죠. 옳은 설명이죠. 내용물, 만약에 이게 내용물이었다면 제한이 있죠. 내용물에 대한 제한은, 법령상 제한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내용물을 납품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니은에서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맞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있지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지만 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소명할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을 똑바로 해도 그 원료랑 내용물이랑 섞었을 때 최종 맞춤형 화장품이 되잖아요. 그러한 최종 맞춤형 화장품이 된 상태 이후에 품질 검사에 대한 그 최종 책임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다라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료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를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원료랑 내용물을 혼합해서 판매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최종 판매자인 맞춤형 화장품 판매자가 최종 책임을 집니다. 품질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원료에 문제가 있었으면 소명할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맞춤형 화장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 및 원료를 혼합하여 품질 등을 미리 확인, 검증한 경우 디귿은 가능하다. 이건 여기 또 가능합니다. 그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하나의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뭐 A 판매업자, A 책판업자, B 책판업자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제공한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데 대신에 품질 같은 것을 미리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혼합 소분돼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맞춤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같이 유통 화장품이라고 했죠. 따라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내가 맞춤 화장품 내용물을 어떤 사이트에서 샀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사이트였고 예를 들면 지한 화장품이라는 곳에서 맞춤 화장품 내용물을 팔길래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쿠팡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근데 쿠팡 같은 데서는 품질 성적서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품질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원료상한테 품질 병풀 추출물이 필요해가지고 주문을 넣어서 품질 성적서와 함께 받아봤어요. 그러면 원료를 판매한 곳이랑 내용물이 판매한 곳은 다른 곳이죠. 다른 곳이어도 이거 두 개를 섞을 수 있잖아요. 섞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따라서 답은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입니다. 90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야 된다?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2번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확보되었다면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하나의 맞춤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 맞는 말. 3번 현행 화장품 법령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내용물 맞죠? 계속 설명드리는 거죠.
화장품의 내용물만 해당됩니다. 내용물은 책판업자만 제공할 수 있어요. 4번.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는 화장품 법령상 공급처에 제한은 없다. 말씀드렸죠. 원료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원료는 상관없지만 내용물은 책판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5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단독으로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원료는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납품을 한다든가 제조업자가 제공을 한다던가 원료상이 제조를 한다든가 제공을 한다던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 수입을 한다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품질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됐다는 것이 이제 인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만 철저하게 하면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틀렸으니까 5번입니다. 91번. 고객이 맞춤 화장품을 구매하고 꾸준히 사용하다가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됐대요. 이런 화장품의 품질 성적서인 보기 2를 보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했는데 보기 2. 그러면 지금 수은이 지금 100이 나왔어요. 수은의 기준치는 몇이었죠? 1이었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보시면 수은은요 그람당 1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수은이 지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지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죠. 위의 화장품 등급이죠. 예, 위의 화장품 등급 나 등급입니다. 그래서 수은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위의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바로 즉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2번 회수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즉시 판매 중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3번 필요한 회수 및 공표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위에 맞춤 화장품을 조제하기 위한 내용물과 원료에 대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품질 성적서를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 책임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있다. 틀린 설명이라고 했죠. 문제가 있든 없든 최종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 품질 성적,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죠. 5번 위 화장품은 비의도적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을 하였기 때문에 회수 대상 화장품이다. 맞죠? 비의도적 성분들 납, 순, 니켈, 디옥산 이런 것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92번 화장품 판매업자 미경과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상진의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92번이죠. 1번 맞춤형 화장품이 천연 화장품 기준을 충족하려면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한 최종 화장품의 내용의 중량 기준 천연 함량 95% 이상인 화장품 맞는 말이죠. 보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천연 화장품을 조제해서 판매한다는 것의 뜻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맞춤 화장품 내용물이 천연 화장품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인가요? 이랬는데 이거는 좀 오류가 있죠. 이런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내용물을 납품을 해요. 근데 그 내용물만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그 최종 판매하는 맞춤 화장품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처음에 맞춤 화장품 내용물을 납품을 받았어요. 내용물을. 그런데 이 내용물에 이 내용물이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에요. 95%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내용물은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한 이 내용물은 뭡니까? 천연 화장품이 맞죠? 천연 함량이 95% 이상인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이라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화장품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를 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섞는 원료가 만약에 내용물에 섞는 원료가 천연 원료가 아니라면 합성 원료나 뭐 이런 원료겠죠. 그런 원료라면 점점 이 처음에 섞은 내용물의 천연 함량이 점점 떨어지겠죠. 95%였지만 거기에 합성 원료를 섞었어요. 미네랄 여튼 그런 미네랄 오일 이런 것들을 섞었어요. 섞으면 점점점 떨어지겠죠. 94%, 93% 이게 천연 그 함량이. 그러면 최종 맞춤형 화장품의 천연 함량은 93%. 만약에 이렇게 되면 천연 함량 기준이 95%의 미달이죠. 그러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 2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천연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니은은 적절하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도 천연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도 판매하는 거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할 수 없는 건 인증이에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 혹은 유기농 화장품 인증은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건 가능해요. 광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천연 혹은 유기농 화장품을 저희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도 니은은 적절하고요. 3번 표시 광고할 수 있으므로 D는 적절하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도 표시 광고 할 수 있어요. 천연 화장품 표시 광고. 다만 못하는 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뿐입니다. 인증만 못 받아요. 4번 인증을 받으려면 애초에 화장품에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으므로 리을은 적절하다.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천연 화장품을 표시 광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천연 화장품을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이건 상관없는 말입니다. 인증을 안 받아도요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할 수 있어요. 인증을 뭐 안 받아도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인정 신청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그럴 뿐이지 보시면 지금 인증을 받으면 애초에 화장품에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인증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인증을 받든 안 받든 화장품에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시한 화장품은 천연 함량을 적어야 돼요. 뒤에. 그래서 어쨌든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을 수 없다. 맞는 설명이죠. 인증 못 받아요. 93번 다음 중 맞춤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따라 현행법상 불가능한 경우는 중량 기준 천연 함량이 96%인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여 이를 천연 화장품으로 표시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은요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 유기농 함량을 제외한 거 아니에요.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유기농 화장품은요 광고할 수 있어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만 못 받는다. 3번 식약처가 인정한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에 조제한 천연 화장품을 인증을 받고 말이 안 되죠. 인증을 받은 맞춤 화장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아닙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자도 인증받을 수 있고요. 대학교 이런데 또 인증받을 수 있고요. 연구기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만 불가능해요. 지금 답은 3번이에요. 4번 화장품 책판업자가 사전에 심사받은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 혹은 심사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 맞춤 화장품을 조제해서 이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지금 화장품 책판업자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어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도. 그런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는 있겠지만 기능성 화장품 인증은 받을 수 없다. 똑같아요. 이것도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랑. 이를 천연 화장품으로 광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94번 다음 중 맞춤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따라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94번 볼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사전에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심사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 조제된 맞춤 화장품에 대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맞는 설명. 니은 기형은 어쨌든 맞네요. 니은 볼까요? 현재 화장품법 제4조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은 화장품 제조업자 가능하고요. 책판업자 가능한데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불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맞춤 화장품에 표기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최종 조제 영업처인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만을 기재해야 한다. 틀린 설명이죠. 이거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셋 다 적어야 됩니다. 리을
여튼 니은 틀리고 디귿 틀리고 리을 뭘까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화장품은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맞춤 화장품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도 이를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기억 리을 옳네요. 답은 그럼 2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미음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교육 및 통제 하에 있는 일반 매장 직원도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안 되죠. 예,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밖에 없습니다. 미음 틀리고 비읍 조제관리사의 보수교육의 대상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시고 만약에 취직을 안 했다. 그러면 보수 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보수 교육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고용되어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말해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94번이죠? 자, 그럼 95번으로 갑시다. 보기는 고객 미영과 조제 관리사 슬기와의 대화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옳은 설명은 했네요. 볼까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기능성 고시 원료에 들어간 화장품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 슬기 조제 행위는 불법이다. 기능성 고시 원료가 볼까요? 미영. 처음부터 대화를 봐야 되겠네요. 미영. 피부가 안 좋아졌다. 뭐 어떻게 할까요? 보습, 미백,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벌크에 글리세린과 세라마이드를 조제했대요. 조합했대요. 보면 미백 및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벌크 이미 내용물이죠. 이러한 그 기능성 화장 이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지금 이미 그 내용물에 대한 기능성 심사 혹은 보고를 해서 납품받은 화장품이에요. 이런 화장품에다가 글리세린하고 세라마이드를 조합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슬기의 조제 행위는 합법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중 기능성 화장품은 현행법상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취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3번 위 업소에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도 등록을 원할 시 동일한 소재지에서는 두 업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동일한 소재지에서도 두 업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장에서는 혼합 소분실이 필수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합 소분실은 구분 구획되어야 해요. 그래서 구분 구획되어 있음을 입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4번 화장품의 포장 용기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있으므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 화장품을 담아줄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 4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면 소비자가 가지고 온 용기에는 담을 수 없다 이런 법적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질의 응답집에 나오는데요. 정확히 질의 응답집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맞춤 화장품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역시도 그런 표시 및 기재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제 4번도 4번 틀린 설명이죠. 5번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 화장품을 담아 제공하는 경우에도 표시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96번 맞춤 화장품에 이것은 어떻게 부여하냐 했더니 맞춤 화장품에 이것은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종류와 혼합 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으로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거 제조 번호죠. 제조 번호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97번 대전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업을 확장하여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했는데 A씨는 대전시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시면 대전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책임 판매업소에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대전지방식약청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이 아니라 신고해야 되겠죠. 이런 약은
굉장히 뭐라 꼼꼼히 읽어야 되는 문제 꼭 별표입니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은 다 등록이었죠. 그런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설명. 2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동일한 소재지에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지만 똑바로 구분 구획하여야 한다. 그래서 혼합 소분 장소가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는 등 혼합 소분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됐다면 함께 영위 가능합니다. 3번 A씨가 사업 확장을 해서 두 영업을 함께 영위한다면 맞춤 화장품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한꺼번에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저기 보시면요. 이거 옳은 설명입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되냐면요. 맞춤 화장품 포장에다가 깜짝이야. 맞춤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땡땡 뭐 한국 화장품 이런 식으로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한꺼번에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같다면 같은 사람이라면 4번 A씨가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 다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맞춤 화장품 내용물을 판매할 수 없다. 근데 아니에요. 같이 함께 영위하면 맞춤 화장품 따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따로이기 때문에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한다고 해서 다른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 내용물을 판매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맞춤 화장품 내용물을 판매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한 그 화장품 내용물을 자기가 맞춤 화장품의 내용물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A씨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할 필요는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책임 판매업자든 제조업자든 간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97번에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97번까지 오늘은 97번까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